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본 대학의 이념과 전통을 수호하며 방송을 통해 인하인의 올바른 여론을 대변하고 대학 문화의 창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아침 신문 브리핑입니다. 오늘 아침자 조선일보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정부가 현재 임시 배치 상태인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 기지의 조기 정상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사드 정상화를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서두르겠다는 것입니다. 한미는 정상회담에서 해외 원전 시장 공동 진출 선언이 포함된 원전 협력 방안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정부 고위소식통은 주한미군 사드 정상화는 한미동맹 정상화의 상징적인 사안이라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착수, 무제한 기지 접근권 보장 등 크게 3가지 방안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고위소식통은 전했습니다. 한미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에너지 분야 의제를 합의문에 담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아침자 경향신문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울산 온산 석유화학공단의 S-오일 공장에서 폭발에 의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폭발 및 화재로 6명이 중상을 입고 3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계속해서 커지는 화재 규모에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울산 소방본부는 오후 8시 51분쯤 울산 온산공단 S-오일 공장에서 폭발 후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응 1단계에서 2단계로 변경되며 화재 발생 지역 인근 2개에서 5개의 소방서의 소방력이 총동원됐습니다. 이날 불은 친환경 고급 휘발유 원료인 알킬레이트를 생산하는 시설인 알킬레이션 공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알킬레이트를 추출하는 공정의 밸브를 정비하는 작업 도중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자 한겨레 경제면 기사입니다. 에디슨 모터스의 쌍용차 인수 무산 후폭풍에 투자금 최소 2,700억 원이 묶인 소액주주 10만여 명이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지분 20%를 가진 대주주의 결정으로 에디슨 EV와 소액주주들이 100억 원 넘는 잠재 손실을 떠안게 된 것입니다. 에디슨 모터스는 쌍용차 인수합병 자금 조달 창구로 활용하겠다며 상장사 에디슨 EV를 인수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쌍용차 인수 불발 뒤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 폐지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에디슨 EV 투자 먹튀 논란에 관여한 유령 컨설팅 회사가 다른 상장사들에게도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학과 교수는 향후 에디슨 EV가 보유 지분을 처분할 때 실제 회사의 손실로 반영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브리핑의 박서연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아침을 잘 챙겨 먹지 않는데요. 오늘은 마음 먹고 고구마를 쪄 먹어봤습니다. 에어프라이기에 넣고 15분, 뒤집어서 10분. 고구마가 따뜻하고 달콤하게 잘 찌워졌더라고요. 여러분은 고구마를 어떤 방법으로 드시나요? 우유와 함께 부드러운 목넘김을 즐기거나 신김치와 함께 새콤달콤한 맛, 거기다 아삭한 식감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죠. 그뿐만 아니라 오직 고구마만 먹으며 목이 턱턱 막히는 그 답답함을 즐기는 사람도 있답니다. 저는 초코우유와 함께 먹어봤는데요.
달콤한 걸 더 달콤하게 즐기려는 작전이었죠. 하지만 고구마를 먹고 초코우유를 마시는 순간 다시 고구마를 먹으니 단맛이 전혀 안 나는 거 있죠? 역시 달콤함이 무작정 많은 건 그리 좋지 않나 봐요.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끊이질 않고 있는 반려동물 유기 문제. 다른 강아지를 키워보고 싶다며 유기. 강아지를 키울 여력이 없다며 유기. 동물들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상처와 함께 늙어가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1교시부터 3교시까지의 수업을 통해 반려견의 성격, 품종의 역사, 기를 때 특징들과 추가로 강아지에게 먹이면 좋은 음식, 안 좋은 음식을 선정해 꿀팁까지 전해드리는 알찬 구성. 반려동물과 함께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 박서연 아나운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동물 유기가 아닌 함께 상생하는 날을 고대하며 이번 주 견생 수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반려동물 교육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교육을 맡은 저는 훈련사 박서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배워볼 강아지의 종은 바로 시바견인데요. 시바견은 일본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6종의 견종 중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많이 접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진돗개와 비슷하게 생겼다는 특징이 있죠. 두 견종이 나란히 있으면 놀랄 정도로 유사하게 생겼답니다. 그럼에도 제가 잘 구분할 수 있는 이유는 확연한 크기 차이 때문인데요. 한국의 진돗개는 체구가 보통 50cm로 몸집이 큰 중대형견인 반면 일본의 시바견은 체구가 약 36에서 40cm로 다소 작은 중소형견에 속하죠.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면 꼬리를 확인해 보세요. 진돗개의 꼬리는 꼬여있지 않고 위로 쭉 뻗어 있는 반면 시바견은 돼지꼬리처럼 꼬여서 아래로 향하고 있어요. 이렇게 몇 가지 포인트만 알면 쉽게 구분할 수 있답니다. 종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며 시바견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1교시는) 시바견의 성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시바견은 옛날에 사냥개로 살았기 때문에 감각이 예민하고 영리하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거기다 행동이 민첩해 행분도가 높아지면 앞뒤 가리지 않고 돌진하는 공격성을 보일 수 있답니다. 이 점은 보호자가 컨트롤하기 힘들 수 있는 부분이죠. 더군다나 독립성이 강하고 고집도 조금 센 편이라 어릴 때 사회화 교육을 부지런히 해주는 게 좋습니다. 또한 장난기 많고 활발한 성격이지만 엄살은 또 심해서 긴장감을 느끼는 상황에선 소리를 크게 지르는 시바견들이 많다고 해요. 시각과 청각적으로 예민하다 보니 경계심도 강하고 움직이는 물체를 쫓으려는 본능이 강해 입질 교육을 확실히 해주는 게 좋답니다. 그래도 보호자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고 학습 능력도 좋으니
훈육 과정에서 쉽게 배우고 습득하는 편이죠. 따라서 보호자분들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네요. 그럼 커피 소년의 이게 사랑일까 듣고 2교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품종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2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례 시간 때 말했듯이 시바견은 일본이 원산인 견종인데요. 일본의 옛 유적에서 뼈가 발견되었다고 하는 역사가 꽤 깊은 품종이죠. 이런 시바견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식량난과 개홍역으로 인해 거의 모든 지방에서 멸종됐지만 가까스로 생존한 3개의 혈통을 교배해 지금의 시바견들을 탄생시켰답니다. 시마네현의 산인시바, 기후현의 미노시바, 나가노현의 신수시바가 그 3개의 혈통이죠. 지금은 쉽게 볼 수 있는 시바견들이 모두 멸종돼 우리가 영영 보지 못할 뻔했다는 게 조금 놀랍기도 하네요. 시바견에 대한 색다른 지식 얻으셨길 바라며 이제 점심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다리던 점심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강아지에게 주면 좋은 음식과 안 좋은 음식을 알아보며 반려견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잡아보는 건 어떠신가요? 강아지에게 주면 좋은 음식은 바로 북어입니다. 북어는 고단백질에다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음식인데요. 특히 북엇국은 강아지들에게 좋은 보양식으로 알려져 있죠. 반려견이 감기에 걸렸거나 수술을 마친 후라면 기력 회복용으로 북엇국을 끓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북어의 염분과 가시를 확실히 빼주고 씹기 좋게 물에 적당히 불려주는 게 중요하죠. 아무런 간을 하지 않고 달걀, 두부와 함께 북엇국을 만들어주면 반려견에게 최고의 보양식이 될 겁니다. 그 다음 강아지에게 위험한 음식은 바로 우유입니다. 사람의 경우 일부분이지만 강아지는 거의 대부분이 락티아제라는 소화 요소가 분비되지 않는데요. 이 효소는 우유 속 유당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죠. 따라서 사람이 먹는 우유를 먹게 되면 유당을 분해하지 못해 복통이나 설사와 같은 증상을 보이게 된답니다. 모든 포유동물은 신생아 시절 어미의 젖을 먹으며 영양분을 흡수하는데요. 이때 모견이 모유를 주지 않는다고 사람 모유를 대신 먹이시면 안 됩니다. 모유와 같은 성분으로 만들어진 초유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으니 구매해서 먹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 맛있게 들으셨나요? 그럼 존박의 폴링 듣고 마지막 3교시로 넘어가 볼게요. (3교시는) 반려견과 함께 슬기롭게 살아가기 시간입니다. 2교시 역사 시간에 말했듯이 시바견은 3개의 혈통이 섞여서 유전적 다양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털뿐만 아니라 꼬리나 귀 모양도 매우 다양하죠. 이러한 특징들 덕분에 시바견은 유전적 질환이 매우 드문 견종 중 하나라고 합니다.
보통 인기가 많은 개일수록 근친교배가 자주 이루어져서 세대를 내려갈수록 유전적 질환이 많이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시바견은 인기가 많으면서도 유전적 질환이 상당히 드문 특이 케이스에 속한다고 하죠. 하지만 슬개골 탈구는 자주 발생하니 시바견을 키우기로 한 보호자분들은 집안 구석구석 매트를 깔아놓거나 높은 곳은 계단을 설치하는 등 반려견의 관절 건강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답니다. 이렇게 오늘 10번째 수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친구와 같이 놀다 마음 상하기도 하고 가족과 같이 이야기를 하다 크게 싸우기도 하죠. 하지만 반려견은 언제 어디서든 무슨 일이 있었건 보호자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무한하고 조건 없는 사랑을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나요? 그럼 저희 견생 수업이 여러분에게 보호자로서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마지막 곡 NCT 드림의 마지막 첫사랑 들려드리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출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지금까지 제작의 박초연, 보도의 김주현, 기술의 백서연, AD의 최미빈, 진행의 전 박서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정규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